네, 기업별 이슈들, 종목별 이슈들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애플과 아마존만이 오른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 이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일로 식료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런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켓컬리 그리고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바로바로 식료품을 보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뉴스 전해지면서 월마트는 하방 압력을 받아갑니다. 5%가량의 하락세가 이 뉴스가 나온 이후 월마트에 반영됐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 기존의 배송업체에 도전장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애플도 상승했는데요. 1.58% 상승했습니다. AI 관련 캐파를 늘려가겠다라는 발언에 시장이 반응한 건데요. 가정용부터 AI IP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던 AI 부문도 계속된 발전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이어가는데요. 중국 쪽에서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루빈에 대한 지연 가능성 소식이 보도된 건데 문제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런 가능성 언급을 중국의 분석가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루빈의 아키텍처 재설계가 영향을 미치면서 좀 지연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앞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15%의 통행세 AMD와 함께 부과를 받았죠.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이어가지만 AMD는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오늘 5%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엔비디아의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톱어볼까요? 엔비디아 현 시점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보합권으로 장세를 이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면 그래도 그 안에서 등락을 오고 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요즘 좀 체크를 해야 하는 포인트가 중국으로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이야기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사실 통행세 15%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 일반적인 일이지만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또 부과하겠다라는 건 엔비디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런 이야기도 남겨서요. 언급도 체크해 보시죠. 중국과 엔비디아의 칩 사용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5%라는 통행세로 발생한 수익은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15% 통행세가 이야기된 후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자국 내 기업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 내 분위기도 함께 미국의 소식과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칩을 좀 들여오지 않겠다라고 명분으로 제시하는 건 우리의 보안에 좀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트리거처럼 촉발할 수 있는 소식이 한 가지 미국에서 등장해서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국이 밀수의 위험성이 높은 첨단 칩에 이미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한 가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부터 AMD의 칩을 사용하는 서버를 배송할 때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의 추적 장치가 이미 부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건데요. 중국 측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AI 칩이 밀수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의 차원으로 붙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중국은 보안 문제에 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중국 측의 분위기 지금까지 나온 뉴스도 정리해 보시죠. 안 그래도 걱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보안 문제가 좀 털리지 않을까, 우리의 보안이 좀 미비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팽배했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온 건데요. 중국의 인민일보에서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기사의 소제목이 등장한 겁니다. 중국은 자국 내 기업에게 서한을 전송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국산 칩 대신에 H20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을 했어야만 했던 건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내에서 보안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각국 기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실적 발표 기업도 함께 챙겨보시죠.
시스코 시스템즈 현재 어닝콜이 5시 반을 기해서 진행 중입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매출과 함께 EPS 수치 자체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그래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4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도 3% 가까이 빠지는 중인데요.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어닝콜 안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는 AI 기반 클라우드 고객의 수요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와도 앞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은 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I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수치와 함께 발표된 부문별 매출 확인해 보시죠. 네트워킹 매출과 함께 보안 수익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콜 체크 포인트, 앞서 발견해봤던 블랙록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예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AI 인프라 주문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까지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AI 테크주까지 실적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